올해 가장 잔인한 달에 당신을 계속 안고 있게 해줘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 통지가 나온 뒤로 이쪽에 올 때마다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송중로 재건이 신경 쓰이나요? 그러고 보니 산책하러 여길 자주 오긴 했었네요. 저 가게 아직 안 닫았네요. 작년 해당화가 피던 날에 처음으로 저기 갔었죠. 사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옥경 여사님 전화예요. 플라워 리조트 주인이신데 소개할 기회가 없었네요. 플라워 리조트를 빌리고 싶다고 했더니 장 여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의 제 성격상
다른 적절한 장소를 찾느라 고생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고백 계획도 미뤄졌을지 모르죠. 플라워 리조트와 관련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플라워 리조트는 장 여사님께서 직접 관리해 오셨어요. 먼 곳에 갈 일이 생기면 친한 정원사한테 부탁을 하곤 하셨죠. 2주 뒤에 개인적인 일로 출국하셔야 하는데 전에 부탁하던 정원사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다네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떠올랐대요. 맞아요. 리조트 안에 넓은 장미 정원이 있는데 곧 있으면 꽃이 필 시기예요. 장 여사님께서 마음에 들면 한두 그루 정도는 가져가도 된대요. 사례로 생각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낙했어요. 우리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계획을 세워볼게요. 이 화원에는 정말 다양한 장미 품종이 있는데 지금 피어있는 건 전부 이른 봄에 피는 종류들이에요. 조금만 더 지나서 꽃들이 전부 피어나면 그때야말로 플라워 리조트의 진짜 봄 풍경이 펼쳐지겠죠.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도 저건 1년향일 거예요. 한 자락의 향기라는 뜻이죠. 인공적으로 재배한 새로운 품종이에요. 아직 대규모로 재배하지는 않고 있죠. 장 여사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비의 지저귀미 종일 이어지고 장미에 스친 가는 바람에 향기 한 자락이 흘러든다. 꽃은 늦게 피지만 이름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최대 보름이면 돼요. 만약 그때까지도 꽃이 피지 않으면 장 여사님과 며칠 더 머무는 걸 상의해 볼게요. 일어났어요? 어젯밤엔 잘 잤나요?
편하게 잘 잤어요. 꿈은 꾸지 않았지만. 1년형은 아주 귀한 꽃인데 지금이 특히 개화를 앞둔 중요한 시기라서요. 어젯밤 내린 봄비 때문에 혹시라도 꽃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돼요. 아침 먹고 나서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직은 방심할 수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꽃봉오리에 빗물이 고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1년향이 계속 꽃봉오리 상태로 있게 되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돼요. 꽃봉오리를 잘라내고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1년향이 곧 필 것 같아요. 그때가 되어야 비의 영향을 받은 꽃봉오리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화원 가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우리 할 일이 많아졌어요. 아까 창고에서 공구 세트를 봤어요. 우선 제가 알려줄게요.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조류학자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물어볼게요. 물어보니 우선 근처에 제비집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네요. 만약 제비집 근처에 떨어졌다면 부모가 울음소리를 듣고 먹이를 주러 올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거래요. 야생 제비를 사람이 키우면 자연에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사람 손에서 길러져야만 해요. 그러니 새끼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확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틀 정도 지켜보죠. 만약 부모가 먹이를 주러 오지 않으면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해서 데려가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이진 못하지만 기본적인 처치는 해줘도 될 거예요. 새는 후각이 예민하지 않아서 새끼 제비를 만졌다고 어미 제비가 새끼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네, 먼저 몸에 묻은 빗물부터 닦아준 다음 둥지를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옮기죠. 그렇게 하면 비가 와도 젖지 않을 거예요. 네, 기다릴게요.
어머니 비녀가 많네요. 어머니와 장 여사님은 오랜 친구 사이예요. 이건 아무래도 예전에 잠시 머물다가 실수로 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사님께서 바로 돌려드리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신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나 보네요.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됐어요. 이 비녀는 장 여사님께 맡기고 지금은 인공둥지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해요. 제비 한 마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새가 다가오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멀리 가볼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제비는 새끼가 너무 약하면 다른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어쩌면 저 새끼 제비는 애초부터 버려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걱정 마요. 단순히 최악의 상황을 추측해본 것뿐이니까요. 만약 진짜 그렇다고 해도 아까 해결책에 대해 논의도 다 했잖아요.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네요. 제비가 괜찮아 보이네요. 어미예요. 맞아요. 그런데 수컷이 색이 좀 더 화려하더라고요. 아까 새 두 마리가 같이 있을 때 발견했어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관찰력이 예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놓였나요? 요 며칠 동안 자꾸 정원에 가서 제비집을 멍하니 바라봤잖아요. 구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고 보니 이제 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가 됐네요. 머지않아 제 발로 둥지로 날아갈 수 있겠어요. 잠깐만요. 왜 그래요? 그게 다인가요? 제비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기분 전환을 좀 할까요? 자, 가요. 네, 며칠 동안 관찰했는데 이 몇 그루가 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까 비 오면서 잎사귀에 흙이 튀었어요. 제가 수리하고 당신이 청소하면 어떨까요? 이런 때에 꺾이는 게 좀 아까워서요. 그래도 아깝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새싹이 자랄 기회도 없잖아요. 때로는 이미 정해진 결말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어쩌면 이 순간에 영원히 갇혀 있을지도 모르죠.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시든 꽃들, 저홀로 남은 제비, 그리고 집 근처의 오솔길까지. 우리 앞을 바라보도록 해요.
전 제가 충분히 잘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죽은 땅에서 장미를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봄비로 무딘 싹을 휘젓거든요. 늘 찾아오는 4월이지만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알아요. 걱정 많이 했죠? 아니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만 신경 쓴 게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전 그냥 추억의 매개체보다 추억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송중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매개체가 사라지면 추억이 시간과 함께 흐려진다는 걸 간과했어요. 그러니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혹시 다른 추억이 담긴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네? 봄날의 추억이요? 사실 이 거리에 다른 것도 남겨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름날의 추억이죠. 아, 정말 유치한 행동이었어요. 따라와요. 직접 찾아보면 알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기다리고 마중 나가는 건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일이니까요. 그날 당신은 야근이었고 저 혼자 너무 심심해서 책을 보러 왔었어요.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때 집에 도착한 당신이 저한테 어디에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왔죠. 제 난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우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었어요. 당신이 흠뻑 젖은 우산을 접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침 저도 쪽지를 다 썼고요. 딱 잘 어울리는 말 같지 않나요? 맞아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가게랑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서프라이즈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야 당신이 아쉬워하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간직한 해당화까지. 어느새 이곳의 사계절을 완성했네요. 두 분 저희 단골이시죠? 낯이 좀 익어서요. 송중로 재건 때문에 가게가 이번 주까지만 영업하게 됐어요. 옆 동네로 이사할 건데 시간 되시면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이 게시판은 그대로 새 매장으로 옮길 거예요. 예전 가게의 흔적을 계속 이어가려고요. 다음에 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재고 정리 세일합니다. 선착순으로 미림시에는 예전부터 봄에 연을 날리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일을 흘려보내고 더 좋은 날이 찾아오길 바라는 의미로요. 네, 당신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만났던 새끼제비와 비슷하네요. 그럼 이걸로 하죠. 봄바람을 빌려서 이 며칠 동안의 근심을 모두 날려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송중로에 막 왔을 때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이따가 플라워 리조트 근처에 갈 일이 있으시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같이 가줄래요?
리조트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그 비녀요. 이번에 어머니를 뵐 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아는요? 요즘 잘 지내요? 솔직히 말하면 노아가 직접 나한테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예전에 그 아이 성격으로는 날 캐묻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노아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것보다도 내가 옥경이한테 플라워 리조트로 초대해달라고 제안한 이유가 더 궁금한 거죠? 그게 바로 이유예요. 얼마 전 우연히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마침 그때 플라워 리조트에 머물 계획이었죠. 노아가 원희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야 어릴 때부터 식물을 좋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물이 상대적으로 더 순수해서 그런 건지 멀리서 그리워하는 마음은 쉽게 감동을 자아내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나니 추억이 떠올랐어요. 스월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지만 노아는 나한테 그저 과거의 상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일반적인 모자 관계와는 다르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신경 쓰는 건 엄마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노아가 왔네요. 이거 받으세요. 장 여사님과도 연락했어요. 제 생각에는 빨리 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별로 귀중한 물건도 아닌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난번에 리조트에 오셨을 때는 한겨울이었죠. 지금은 1년 향이 절반 이상 피어났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리조트에 가서 꽃 구경하실래요? 보아하니 그 장미정원이 마음에 드나 보네.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네. 오늘은 잠깐 시간 내서 들른 거야. 이따가 처리해야 할 일도 좀 있고. 꽃 구경은 다음으로 미루자. 그럼 우리도 이만 돌아갈까요? 혹시 제가 그동안 계속 알고 싶어 했던 그 일을 왜 꺼내지 않았는지 궁금한가요? 맞아요. 그렇지만 소소한 일들 속에서 답을 얻었죠. 어머니께서 그러신 건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이미 그 사진을 통해 당신한테 알려주셨을 거고요.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 과거 일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연 날리러 가요. 네,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뭐라고요? 제비는 예전 둥지로 돌아오는 습관이 있죠. 아마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곧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않아도 돼요. 연날리기 마음에 드네요. 얘기했던 것처럼 날아가는 걸 보니 모든 근심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그 순간 제가 예전에 외면하던 감정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의 연결고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다는 걸 진작에 알아채야 했는데 결국 저도 어머니와 같은 선택을 했네요. 알고 있어요. 쫓아갈 필요 없어요. 결국 추락할 운명이라도 날아가게 두죠. 오히려 좋은데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 순간에 얽매여 있는 것도 달콤하게 느껴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어야 하더라도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올해 가장 잔인한 달에 당신을 계속 안고 있게 해줘요. 여보세요? 저예요. 쇼핑은 다 했어요? 네. 남겨놓은 메모 봤어요. 다음에는 깨워줘요. 전 낮잠도 길게 자는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깨웠다고요? 제가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나요? 아마도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자꾸 졸음이 오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쇼핑하러 간 것 같은데 집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응? 제습제, 레진, 몰드. 해당화 오브제를 만들려는 거군요. 플라워 리조트에서 돌아온 후로 한동안 바빴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겼네요. 곧 만들 거죠? 완성품이 기대돼요. 당신 뒤에 있는 간판은 그 카페인가요? 다시 영업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똑같아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같이 가보자고요. 그렇게 말하니 오늘 당신과 함께 나가지 못한 게 더 아쉽네요. 아니면 지금 그 가게에서 좀 기다릴래요? 왜 그렇게 놀라요? 저도 얼른 가서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구석에서 오브제를 만들어도 점장님은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새롭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곳에서 옛일을 되짚어보는 것. 이거야말로 봄의 완벽한 마무리가 아닐까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이 과거의 연장선인 것처럼 미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만들어지죠.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당신과 함께 다가올 수많은 봄을 맞이하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지금 출발할 테니 도착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미리 주문해 줄래요? 먼저 방향을 정하고 바람을 등진 채 천천히 달린 다음 줄을 풀면 알겠어요. 다행히 손상된 꽃봉오리가 많지 않네요. 시작할까요? 꽃향기가 진해서 가끔은 안타깝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이 꽃이 자라기 힘들 것 같아요. 꽃향기가 진해서 가끔은 장난이죠?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다행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네요. 집에 있는 장미가 이제 필 시기인데 가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정원을 가꾼 지 꽤 된 것 같네요. 집에 있는 장미가 이제 필 시기인데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장난이죠?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장난이죠? 안타깝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이 꽃이 자라기 힘들 것 같아요. 꽃향기가 진해서 가끔은 집에 있는 장미가 이제 필 시기인데 가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정원을 가꾼 지 꽤 된 것 같네요. 장난이죠?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장난이죠? 다행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네요. 장난이죠?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장난이죠?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집에 있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듣고 싶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줘요. 이 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저희뿐만은 아닌 것 같네요.
제비가 날아간다 해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일년형을 온실한 어디에 심을지 당신이 정하는 게 어때요? 네, 일년형이 아름답긴 하지만 제 시선을 더 사로잡는 건 눈앞의 사람이에요. 일년형을 온실한 어디에 심을지 당신이 정하는 게 어때요? 방금 일년형을 만져서인지 당신의 손에서도 꽃향기가 나요.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슬퍼하지 마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방금 일년형을 만져서인지 당신의 손에서도 꽃향기가 나요. 다른 일보다 당신이 신경 쓰여요. 그러니 저한테 속마음을 말해줘요.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창가에서 제비를 바라볼 때 저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일보다 당신이 신경 쓰여요. 그러니 저한테 속마음을 말해줘요. 당신이 창가에서 제비를 바라볼 때 저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먼지가 묻었다고요? 제비의 상징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봄이 찾아왔다는 그 의미예요. 당신 머리에도 가요. 익숙한 그 길로 돌아가면 당신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